안녕하세요. 차트액가 김내부입니다. 이번 영상은 KC라고 하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KC는 이제 최근에 있었던 가격대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상승을 한 종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보시면은 최근에 제일 많이 터졌던 이날 14일인 것 같는데, 이날인데 15일이구나. 요 날인데 이때가 이제 2억 8천 8백만 2억 8천한 900만 가까이의 거래량이 터질 정도로 굉장히 많은 거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 말은 즉슨 뭐냐? 얘는 일단 시장에 풀려 있는 주식 수가 굉장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가 대비 시총이 꽤나 높은 편이다라고 이제 일단은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종목을 지금 장기, 중기, 단기로 봤을 때 어느 관점으로 지금 보고 싶냐면 장기는 절대 아니에요. 일단은 왜? 장기로 보는 종목은 제가 이때까지 관심 종목에 안내해드렸다시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닥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가 이제 이 어떠한 힘에 의해서 이 224일선하고 448일선을 이렇게 뚫는 요 포인트에 들어가기 직전에서 이제 매집을 이제 끝내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녀석들에게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한번 가보자라고 하는 거지. 그런 애들을 좀 보통 일단 중계에서 장기 위주로 이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 얘는 이미 출발을 많이 했죠. 출발을 많이 했고 그 시기로 만약에 친다라고 하면은 굳이 따지자면 1,000원으로 잡을게요. 1,000원으로 따지면은 3배, 지금 현재 주가는 2.8배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로 보기에는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길이 많기 때문에 장기로 보는 건 아니고, 그럼 어떤 식으로 보려고 하냐면, 제가 이때까지 알려드렸던 기법 중에서 여러 가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일단 엘리엇 파동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드린 적이 많아요. 엘리엇 파동에서 얘를 봤을 때 얘를 하나의 큰 언덕으로 보고 얘를 이제 두 번째 큰 언덕, 얘를 이제 세 번째 큰 언덕으로 봤을 때 이 엘리엇 파동에서 이제 상승하는 언덕의 세 가지가 이렇게 세 개의 그 파가 상승 계속 지속적으로 우상향 하듯이 나오게 되면은 얘를 하나의 큰 일파로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제 하나의 일파고 꽤 장기간 그래도 나름의 매집 구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슬금슬금 다시 구름대 뚫고 올라와서 한번 눌러줬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큰 상승 이파가 나오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장기로 가져가기에는 살짝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잡았던 종목들에 비해서는 분할 매도가 조금 일찌감치 나와주고 나머지 소량만 조금 장기적으로 만약에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소량만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것을 좀 권장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최근에 많은 상승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관심 종목에 지금 넣으려고 하는 거냐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보자면, 일단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큰 상승 2파가 기대가 된다 라고 하는 거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제가 최근에 이제 언급드렸었던 이제 기법 중에 하나가 이런 구름대 뚫는 거 있죠. 대웅제약 할 때도 언급을 많이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일단 구름대를 뚫고 뭘 눌러주든 말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구름대 위에 지금 주가가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는 지금 평균적으로 지금 주가가 평균보다는 지금 위에 올라와 있다. 그 말은 즉슨 단기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는 포인트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이 매집 구간을 봤을 때 이게 조그만하게 이제 박스 구간이 보이실 거예요. 박스 구간. 그래서 이 박스 구간을 한번 쳐볼게요. 쳐봤을 때 이 종목이 지금 눌렸다가 이렇게 눌렸다가 이날 양봉이 다시 나온 날 시가는 아래로 빼고 아래로 흔들었지만 결국 종가는 여기 이 박스권에 해당하는 곳 위에서 안착을 한 상태로 끝났죠. 그 말은 즉슨 여기를 지금 지지 라인으로 확인을 한다라고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겠고요. 이쪽 구간에 이제 박스 구간에 있는 그 범위를 이제 이때는 저항 라인이었겠지만 결국에 저항대를 뚫고 올라가니까 눌러줬을 때는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런 관점으로 봤을 때 얘의 지금 단기적으로 저점은 최대 저점은 한 요쪽 구간으로 지금 볼 수가 있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일단 그렇게 보겠고, 두 번째, 뭐 상승 큰 이파를 첫 번째 이유라고 봤을 때 얘가 이제 두 번째 이유고, 그럼 세 번째 이유를 가져가 보자면, 초보자들이 가장 매매하기 쉬운 거래량을 이용한 매매. 제가 예전에 과거 어떤 영상에서 언급을 드렸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결국에는 주식에는 굉장히 많은 기법들이 존재를 한다고 할지언정, 결국에 수많은 고수들이 모두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법을 하나는 꼭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거래량. 이 거래량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주식에 있어서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거래량. 근데 이 거래량이 캔들의 모양을 봤을 때 꼬리보다 몸통이 크냐 작냐를 봤을 때 크면은 정말 의미가 있는 거래량인 거예요. 더더욱 더. 꼬리가 길다라고 할지언정 자리에 따라서 고점에서 나온 게 아니라 앞에 어느 정도 주가가 많이 퍼져 있는 상황에서 나온 거면은 매집봉으로 또 해석을 할 수 있고, 매집봉이 나왔을 때도 좋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얘는 지금 매집봉보다는 살짝 기준봉에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거래량도 최근에 있었던 것들 대비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는 건 뭐냐? 제 채널에 지금 구독을 꽤 오랫동안 해보시고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얘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이쪽 라인에서 기준봉 매매할 수 있다. 기준봉 매매. 기준봉 매매하면은 이제 크게 뭐하고 뭐가 있다? 두 가지로 분할하는 방법이 있고 세 가지로 분할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2등분을 하고 싶어 그러면 가운데 딱 찍어 놓고 위 아래 구간에 본인이 잡아 놓고 그 대략적으로 분할 매수를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이렇게 조금 중간에서 살짝 위, 중간에서 살짝 아래 구간에서 이제 매수 라인을 잡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손절 라인은 뭐다? 이 기준봉의 시가, 캔들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부분, 이쪽 부분을 종가상 이탈을 했을 때 손절을 하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내가 3등분으로 하고 싶어라고 하면은 요렇게 뭐 요렇게 그어가지고 대략적으로 이쪽 부분에서 한 번, 이쪽 부분에서 한 번, 이쪽 부분에서 한 번 이렇게 해가지고 총 3번의 분할을 하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비중을 크게 담는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기준목 매매를 떠나서 무조건 주식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 한 종목에 몰빵은 절대 하지 마라. 몰빵은 절대 하지 마라. 그리고 웬만하면은 비중 관리해라. 비중 관리. 그래서 제가 항상 영상을 이제 찍으면서 항상 언급드리는 거는, 최대 맥시멈으로 둘 수 있는 거는 30%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언급을 좀 드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은 한 종목에 30%를 초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저도 웬만해서는 한 종목에 10에서 20% 정도만 들고 있습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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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관리를 내가 하고 싶고 이 종목으로 뭔가 수익 낼 뭔가 뭐 근거가 여러 가지가 많다든지 하면은 30%까지 담은 적들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는 저는 한 10에서 20% 정도밖에 안 담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비중 관리를 해야지 이렇게 뭔가 내가 좋은 종목들을 발견했을 때 얘도 들어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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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주식의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이 무조건 100% 오를 거라는 확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 라인도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이렇게 얘처럼 시가에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한 종목, 두 종목, 세 종목, 네 종목, 다섯 종목 나의 근거 하에 있어서 비중 관리를 해가지고 진입을 한 다음에 얘네들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분할 매수를 해서 분할 매도를 한다. 그러다 보면 어떤 거는 손절이 나오는 거고, 어떤 거는 큰 수익이 나고, 어떤 거는 작은 수익도 나고, 어떤 거는 본전에서 그냥 위에서 한번 팔았다가 손절가까지 내려와가지고 결과론적으로 그 종목에 의해서 번 돈은 그냥 쌤쌤인 경우도 있는 거고 하겠죠.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나의 원칙을 지키면서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높은 승률을 가지고 그 매매를 진행할 수가 있고, 높은 승률이 아니더라도
높은 수익률을 가지고도 매매를 할 수 있어요. 왜? 손절 라인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있으면은 손실이 날 때는 짧고 수익이 날 때는 길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그런 것들을 유의해 가지고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동신건설을 필두로 제가 과거에 제 채널에는 그 과거에 써먹었던 방법에 대해서만 알려드렸었지, 그 당시에 써먹었을 때 그 영상을 올린 적은 없었지만, 신풍제약을 제가 매매를 크게 먹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써먹었던 전략 중에 하나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이제 언덕형 매매인데, 이런 언덕형 매매에서 중요한 게 뭐냐? 이 언덕을 이 언덕을 뚫었을 때 요 언덕을 좀 좋은 양봉의 흐름으로 거래량이 좀 나와주면서 만약에 뚫으면은 확률이 점점 올라가고요. 거래량이 그렇게 안 터지더라도 그래도 약간 캔들을 좀 가지고 있는 양봉이 뜬 상태로 요 언덕을 종가상 돌파를 하면 좋고요. 꼭 그게 아니더라도 가장 확률은 좀 힘은 좀 떨어지지만 어찌 됐든 간에 갭 띄워 가지고 종가상 마무리를 했을 때 여기에 있으면은 그 위에서 마무리하면은 진입하기 좋다라고 했었던 매매가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보시면은 확률이 절대 100%인 건 없다 했죠. 얘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갭을 띄워가지고 종가는 여기 있는 언덕보다 위에서 마무리되긴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흘러내렸죠. 흘러내렸죠. 손절 라인으로 잡았을 때 여기 지금 꺼놨던 여기 선 이탈하면은 손절을 하거나, 또는 요 언덕에 가장 낮은 구간을 이탈했을 때 손절하는 경우도 있어요. 종가상으로는 여기 캔들을 잡을 수가 있겠고, 장중으로는 여기를 잡을 수도 있겠죠. 꼬리의 끝부분을 잡을 수 있겠죠. 장중 손절 라인으로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손절 라인을 잡는데, 어찌됐든 얘는 손절 라인이 한번 나왔던 그런 모양이죠. 그래서 확률이 무조건 100%는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양봉으로 만약에 아래서부터 쭉 그 위에 이제 앞에 있는 물량들을 받아먹으면서 쭉 올라갔고, 심지어 거기다가 거래량까지 많이 터진다? 그러려고 하면은 이런 언덕형 매매 확률을 플러스 해가지고 두 번이나 확률을 올린 상황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다? KEC 같은 경우는 언덕형 언덕형 타점으로 봤을 때 다른 말로는 이제 공구리 매매 방법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공구리 쳐져 있는 곳을 얘가 지금 뚫었잖아요. 뚫어서 종가상 뚫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가져갈 만하다. 이제 매수 라인에 들어왔다. 이날 종가상 분할 매수 들어갈 법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공구리 매매 타점으로 봤을 때. 그랬을 때 얘 이제 손절 라인은 어떻게 되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작은 이 두 번째 언덕에 저점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장중에는 이 꼬리 부분을 잡으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져가는 건데, 자, 그러면은 이제 헷갈리실 거예요. 아, 뭔가 여러 가지 확률이 있는데 다들 기준이 조금씩 다르네라고 했을 때,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맞춰서 잡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큰 상승 이파가 나올 것 같아. 나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 매매를 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약간 한 중기 또는 중장기적으로 매매를 가져가야 되는 거고, 그러신 분들은 이왕이면은 이 이동평균선 라인이 448일선이 다 깨졌을 때는 꼭 손절을 쳐야 된다. 대신에 분할 매수 라인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만큼 넓겠죠. 어, 그렇게 가져가시는 거고, 아니야, 나는 박스권 매매로 할 거야 라고 하면은 이쪽 구간, 이 박스 위부 이쪽 구간이 이제 그 종가상 이탈을 하게 되면은, 여기를 둘까요? 종가상 이탈을 하게 되면은 나는 손절을 칠 거야 라고 죄송합니다. 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종가상 여기 이쪽 라인을 이탈하게 되면은 손절을 하시면 되고, 이쪽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나는 박스권 매매 말고 기준목 매매를 할 거야 라고 하면 종가상 여기 캔들의 시가를 이탈하면은 손절 치면 되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언덕형 매매 타점을 이용을 할 거야 라고 하면은 요렇게 매수 비율 구간이 나오겠고, 손절 라인은 여기 또는 여기 꼬리 부분을 이용해 가지고 손절 라인을 잡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가지고 가져가면 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뭐겠어요? 가장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이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수렴하는 곳에다가 손절 라인을 잡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매매를 진행하면 되겠죠. 뭐 근데 저는 저 같은 경우면은 그래도 가장 이제 '이 중에서 어떤 매매를 선택할 거야.'라고 한다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영상을 많이 보신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요런 거래량을 이용하고 캔들을 이용한 기준목 매매를 가장 좋아해요. 기준목 매매를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은 "승률이 일단 가장 좋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그리고 "가장 안정적이었다. 안정적이었다."라고 했던 게 있기 때문에 저라면은 이제 기준목 매매를 진행할 것 같은데, 첫 매수 타점은 일반적으로 여기를 가져가려고 전략을 짤 것 같아요. 이쪽 이 어 처 이 언 전 고점에 이제 전 언덕의 고점, 그 캔들의 고점 부분, 이제 시가가 되겠죠. 이쪽 부분에서 이제 첫 번째 매수가 들어갈 건데, 단, 제 기준목 매매하는 방법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3의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3거래일 동안 만약에 첫 번째 이 기준봉의 종가 부근, 이 종가 부근 근처에서 이렇게 그 시가와 종가가 이제 만들어지는 이런 캔들들이 만약에 3거래일 정도 나오고 거래량을 점점점 확 죽여 나가는 그런 듯한 뭐 흐름을 만약에 보여주게 되면은 3거래일째 종가상 또는 시간외 또는 4거래일째 한번 눌러주는 그 시점에 맞춰 가지고 진입을 첫 번째 1차 진입을 진행을 한다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이걸로 꽤나 많은 승률을 냈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요 방법을 쓸 텐데, 만약에 3거래일 동안 여기 위에서 논다라고 하면은 단, 여기서는 비중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요 위에, 이렇게 위에 기준분 매매를 하더라도 고점에서 들어가는 부분은 5%를 절대 초과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비중 관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라고 하면은 3거래일 동안 요 위에서 만약에 노는 듯한 흐름을 보여주게 되면은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만약에 내일 당장 이렇게 만약에 상승 그냥 날아가 버리면은 그냥 놔줄 거예요. '아 아쉽다.' 하고 놔줄 거예요. 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진행을 할 것 같고, 만약에 눌러준다라고 하면은, 눌러준다 했을 때 첫 번째 1차 매수 타점은 여기로 잡아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2차 매수 타점은 아무래도 음 요렇게 요 사이, 거의 이제 손절 라인 근처 부근 21선 위아래 부분으로 잡아 가지고 이제 2차 매수 타점으로 잡아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종가상 여기 시가 2,505 원이죠. 그러니까 2,500 원으로 잡을게요. 그래서 2,500, 종가상 2,500원 이탈하면은 칼손절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직 흐름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혹시 한번 힌트를 좀 드리자고 하면, 만약에 이 볼린저 밴드 하단선이 얘가 이제 만약에 눌러주면서 만약에 시간을 좀 만약에 오래 가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 행보하면서 이 기준봉을 기점으로 행보하면서 오래 시간을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이 볼린저 밴드 하단선, 이 살색이 볼린저 밴드 하단선이거든요. 얘가 이렇게 쓱 올라와 가지고 둘이 딱 만나게 되면은 요때 이제 2차 매수 타점으로 인지를 하고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볼린저 밴드를 이용한 이제 매매 타점이거든요. 기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영상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기법들을 안내해 드리고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지만, 역시 시장은 흐름에 맞춰 가지고 움직여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큰 틀은 제가 잡아 드렸고, 항상 그때그때마다에 따라 가지고 본인의 전략을 유동적으로 좀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면은 정말 나중에 고수가 돼 가지고 매매를 정말 잘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내가 아직 그럴 만한 여유가 안 되는 사람이다. 그럴 만한 실력이 좀 안 되는 사람이다.' 싶으신 분들은 웬만하면은 지금 본인이 하고 계시는 시드가 좀 크다라고 했을 때 시드를 많이 축소하시고 1년 정도라도 한번 연습을 좀 하신 다음에 시드 좀 올려 가지고 적용을 시키는 게 어떻겠냐라는 좀 생각을 좀 권해 드립니다. 그래서 어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가장 유동적으로 보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바로 이런 코스피 또는 코스닥 차트 흐름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과거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지지를 받는 구간들을 이제 벗어나고 나서 지금 다시
우상향을 내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죠, 지수가. 그리고 이 지수도 보시면은 지금 여기 지금 전 언덕을 뛰어넘은 다음에 지금 살짝 눌러주려고 하는데 결국에 여기나 또는 여기만 안 끼져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우상향 계속 지속해서 올라가 줄 거고, 만약에 여기가 이제 여기 아랫부분이 만약에 이탈을 하게 돼서 빠진다라고 하면은 얘는 그 다음 라인 지지 라인까지 크게 빠질 수도 있겠구나 지수가. 그러면 그때는 시장의 흐름이 별로 안 좋겠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시고, 그러면서 조금 그럴 때는 보수적으로 조금 수익도 좀 짧게 가져가시고 손절도 좀 짧게 가져가시는 그런 좀 유동적인 전략을 많이 보여주셨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계속 하다 보면은 실력이 느실 테니까, 대신에 본인만의 원칙 잘 수립하셔가지고 원칙 많이들 가시면서 매매를 해야지 실력이 늘겠지, 본인 원칙 없이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한다고 해서 실력 절대 안 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많이들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정말 많은 큰 힘이 되니까 많이들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계좌에 항상 빨간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양질의 영상 계속 찍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많이들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차트외과 김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